자, 오늘 이제 등비 수열할 차례인데요. 옆에 이제 필기할 공간 마련해놨으니까 필기도 같이 하면서 가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수열을 배웠을 때 가장 쉬운 수열의 하나로서 앞단원에선 등차 수열에 대한 공부를 했거든. 자, 등차 수열에 뭘 배웠죠? 일반항 배웠고요. 하회 구조 배웠습니다. 근데 이것만 배운 건 아니고요. 사실상 등차 수열의 구조적 특징, 등차 중앙이라는 개념도 얘기를 했고요. 합이라는 구조가 평균 곱하기 항의 개수다 라는 구조, 이런 것을 배운 거예요. 자, 그런데 자, 등차 수열 뿐만 아니라 등비 수열이라는 아주 기본적인 수열을 다룰 거예요. 근데 이 등비 수열은 특히 자연계에서, 그러니까 생물이 어떤 세포가 확장되어 가는 형태라든지 세균의 수가 증가하는 형태 따위에서 매우 자주 보이는 수열이거든. 따라서 수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그러한 수열이라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수업은 등비 수열을 배울 거야. 자, 그래서 수열의 두 번째 파트인 등비 수열입니다. 자, 일단은 정의부터 해야겠죠? 자, 등비 수열의 정의는요, 간단합니다. 등비라는 말을 풀어보면 뭐가 일정하냐는 거냐면 비율이 일정하다는 겁니다. 일정하다는 게 같을 근자 쓰는 거고요. 비율의 비를 써서 등비가 되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니 다음과 같은 거야. 예를 들어서 어떤 수열이 있는데 첫 번째 항이 2분의 1이야. 근데 그 다음 항은 2분의 3입니다. 그 다음은 2분의 9이고요. 2분의 27 이런 식으로 항들이 발전되어 나간다 해보자. 그럼 이들 사이의 공통적 특징은 뭐냐면 앞항에다 뭘 곱해서 다음 항 만들어졌지? 곱하기 3이다. 근데 이 3이라는 것도 두 번째 항과 첫 번째 항 간의 비율, 이걸 분자분모 20 곱해서 3을 만들어낼 수 있겠지? 즉 앞항에다 3을 곱해서 다음 항이 만들어졌다는 얘기는 앞항과 뒷항의 항이 3이라는 얘기고요. 따라서 비율이 3이라는 뜻이거든. 마찬가지 앞항에다 3을 곱하면 다음 항 만들어지지. 즉 두 번째 항과 세 번째 항의 비율이 3이라는 얘기야. 그렇다는 얘기는 결국 비율이 같다. 좀 풀어 설명하면 앞항에다가 같은 수 3을 곱하면 다음 항 만들어진다. 또 세 번째 항에다가 네 번째 항을 만들려면 곱하기 3을 해야 된다. 이렇기 때문에 말뜻이 등비수열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을 좀 더 일반적으로 써보면 다음과 같아요. 자, 첫 번째 항이 있어. 두 번째 항을 만들 때 첫 번째 항에다 뭘 곱한다고? 똑같은 어떤 수, 일정한 수를 곱한다는 얘기야. 두 번째 항에다가 또 똑같은 수를 곱해서 세 번째 수를 만든다고. 이때 그 같은 수를 보통 기호로 R, 왜냐면 radius가 비율이라는 라틴어거든. 그 비율의 R을 따서 이렇게 곱하기 R을 갖다 표현할게. 중요한 거는 이 곱해진 숫자가 같다는 뜻이야. 알았죠? 그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A4 되면 마찬가지로 곱하기 R 이런 식으로 계속 나아가겠지? 잘 생각해보면 A2는 뭐로 바꿀 수 있어? A1 곱하기 R로 쓸 수 있겠지. 왜냐면 당연하잖아. A1에다 R을 한 번 곱한 거니까. 그리고 A3는 A2라는 놈에 R을 한 번 곱한 거지. 근데 A2 자체가 어때? A1에서 R을 한 번 곱해서 만든 거지. 즉 다시 말해서 A1 기준으로 몇 번 곱한 거야? 한 번? 두 번 곱해서 A3 만든 거 맞지? 따라서 어떻게 쓰면 되겠어? A1 곱하기 R의 제곱. 자, 그럼 마찬가지 논리야. A3에다가는 R 한 번 곱한 거지. A2에다가는 R을 두 번 곱한 거 아니겠어? 그러면 초항에서는 R을 세 번 곱한 거였지. 근데 보통은 초항 기준으로 써주거든. 그러니까 얘를 잘 관찰을 하는 거야. 두 번째 항은 초항에다 한 번 곱한 거고요, R을. 세 번째 항은 두 번 곱한 거 맞지? 초항에다가. 그지? 네 번째 항은 어때? R을 몇 번? 세 번 곱한 거 맞지? 아, 그렇구나. 그럼 일련의 규칙성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자, n번째 놈은 첫 번째 항에다가 r을 몇 번 곱한 거였어? 그렇지. n-1번 곱한 것이다. 라는 걸 알 수 있다. 자, 그래서 이게 n일 때 여기 n-1이라는 걸 잘 관찰을 하셔야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렇구나. 자, 그래서요, 일단 바로 여기서부터, 등비수열의 일반항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등비수열의 소식적 정의는 사실상 두 가지로 가능한데요. 첫 번째는 일반항으로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n번째 항은요, 첫 번째 항에다가 r을 n-1만큼 곱했다라고 하시면 되고요. 자, 용어입니다. 자, 이때 이런 일정한 비율을, 일정하게 곱해준 이 수를, 일정하게 곱해준 이 수를요, 공비라 부릅니다. 공통된 비율이라 부르시는 거예요. 따라서, 일반항은요, 초항에다가, 이게 공비죠? 게다가 공비에 이 지수 위에 올라와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지수에 몇 차식이 올라와 있어요? 특히 항의 번호 n에 대한 몇 차식? 1차식이 지수에 올라와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에요. 거꾸로 n이 지수에 올라와 있다면 그 아래에 있는 밑은 뭐에 해당되는 거야? 바로 공, b에 해당되는 구조적 특징도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렇더라. 근데 얘를 이렇게 정의할 수 있지만 두 번째, 다르게 정의도 할 수 있거든? 자, 어떤 거냐면, 자, 등비수열은 n번째 항은 그 앞에 있는 항은 a n-1항이겠지. 이해돼? 무슨 얘기냐면 a 네 번째 바로 앞에 있는 건 a3이잖아. 거기다가 뭘 곱해서 다음항 만들어? 곱하기 r. 이해됐니? 공비를 곱해야 다음항이 만들어지겠지. 이렇게 써도 등비수열의 표현입니다. 앞항에 사실 곱하기 생략된 거잖아. 특정한 상수를 곱해서 다음항을 만드는 게 이게 이렇게 자, 세 번째 항과 네 번째 항도 그렇지만 네 번째 항과 다섯 번째 항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수 곱하기 r을 해서 만들고 다섯 번째 항, 여섯 번째 항도 마찬가지야. 앞항에다 r을 곱해서 만드는 이것이 반복되는 걸 식으로 써버린 거야. 저 위에 식에다가 두 가지 다 알아놔야 되고요. 자, 두 번째 표현은요. 그래서 나중에 배울 텐데 점화식이라 그래요. 뭐 좀 어리둥절할 수도 있지만 그냥 뭐 그런 게 있구나 싶으면 됩니다. 자, 그냥 전항에다가 어떤 특정한 상수를 곱해서 다음항이 만들어지면 등비수열로 있는 거야. 아시죠? 그러니까 요거를 좀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그렇더라. 그래서 일단은요, 요거는 암기하셔야 돼요. 특히 일반항은 정말 암기를 하셔야 되는데, 특히 지수에 1차식 들어가 있는 형태의 밑이 바로 공비다. 라는 걸 잊으시면 안 되겠고요. 두 번째, 점화식도 이거는 읽어낼 수 있어야 돼. 이게 뭐 어떻게 읽어야 된다고? 요 놈은 a-를 앞전자를 써서 전항으로 읽어내고요. 전항에 상수, 고정된 수를 곱해서 다음 항을, n번째 항을 만드는 것이 고정되어 있다, 이 관계가. 그럼 등비수를 읽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괜찮으세요? 그렇구나. 좋습니다. 자, 일단은 뭐 필기를 좀 하시고요.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시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개념 원리에 있는 문제 잠깐 짚고 갑시다. 자, AN 구하래. 일반항 구하라는 얘기니까 내가 대놓고 등비수열이라고 얘기해주고 있지. 그럼 비율을 보는 거야. 자, 비율이란 건 별거 아닙니다. 앞항에다가 뭘 곱해서 뒷항 만들었지? 마이너스 2죠? 마찬가지죠? 여기 마이너스 2 곱해서 만들었으니까 공비 R이 얼마야? 마이너스 2고요. 첫 번째 항은 뭐다? 또 마이너스 2 맞지? 자, 그러므로 자, AN 어떻게 구하면 됩니까? 초항 곱하기 자, 공비의 n-1이라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하필이면 아주 우연히 이 초항과 밑이 그냥 같지? 그러면 n-1승인데 한 번 더 곱했으니까 마이너스 2의 몇 승? n승이죠, n승. 그죠? 그럼 자, 혹시 1 대입하면 얘 나온 거 맞지? 2 대입하면 뭐 나와요? 4 나오지? 3 대입하면 마이너스 8 나온 거 맞죠? 그래서 일반항이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초항에다 뭐 곱해야지 다음항 나오니? 근데 그게 반복되는 것도 확인되니? 그죠? 그래서 공비가 얼마란 거 알아? 마이너스 3분의 1란 거 알아?
초항 얼마야, 그래서? 일반항 얼마죠? 초항 곱하기 공비에, 자, 이게 n번째 항을 물어보고 있으니까 항의 번호보다 한 번 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쓰시면 답이고요. 1, 2, 3, 4 대입하면은 1 대입하면 얘, 2 대입하면 얘, 3 대입하면 얘가 나오는 거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갑시다. 자, 초항에다 뭘 곱해서 얘 만든 거야?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 맞지? 마찬가지죠. 그죠? 자, 확인하셨으면 R은 얼마야?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입니다. 자, 그럼 AN, 일반항 어떻게 구해요? 초항 1 곱하기, 자, 공비의 몇 승? 항 번호보다 하나 작은 게 지수로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죠? 이렇게 쓰면 답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전혀 어렵지 않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빠르게 한번 해보시죠. 시작. 자, 근데 이제 요걸 좀 기억을 해 두시지요. 바로 등비, 수열의 대칭성입니다. 즉, 등비 중앙 개념인데요. 등차 수열도 등차 중앙이 있었지. 등차 중앙은 뭐였습니까? 맨 아까 맨 뒤를 계속 더해 나가는 그 합이 일정했고요. 하필이면 그 앞뒤의 합을 더해서 2로 나누는 게 평균이죠. 평균이 항상 가운데 항으로 일정했다는 얘기죠. 자, 그것을 그대로 이어나가시면 어려울 바가 없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만약에 A와 B와 C가 등 비수열이야. 공비를 R로 잡으면 얘는 AR이고 얘의 의미는 AR 제곱 맞지? 자, 등비 중앙이라는 것은 맨 아까 맨 뒤를 더하는 것이 아니라 곱하시는 거죠. 즉 곱하시면 어떻게 돼요? AC가 되시는데요. 자, C가 AR 제곱이니까 이거 계산 결과는 A 제곱 R 제곱이죠. 괜찮습니까? A제곱 R제곱은 AR 전체 제곱과 같죠? 근데 AR이 B와 같으니까 결국 가운데의 제곱과 같다. 결론. 등비 중앙은요. 만약에 세 항이 이렇게 또로로 나열되어 있을 때 앞과 뒤를 곱하면 뭐가 나온다? 가운데 것의 제곱이 나온다. 라는 말과 완전히 같습니다. 이해됐나요? 자, 그런데 이것을 좀 더 확장하면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됩니다. 예컨대 등비 수열 중에서 1, 2, 4 이렇게 공비가 2인 놈이 있어. 등비 중앙이 마치 3개 항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닙니다. 8, 16까지 계속 확장해 나가잖아. 자, 맨 앞과 맨 뒤를 곱해보세요. 16이죠. 두 번째랑 뒤에서 두 번째 곱해보세요. 16이죠. 그 16이라는 결과는 당연히 가운데 있는 항의 제곱이더라 라고 볼 수 있는 거니까 결국 등차 중앙과 비슷한데 등차 수열에서는 합각고 했죠? 등비 수열에서 곱각고 하시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대칭성을 가지게 된다. 대칭성을 가지게 된다는 게 매우 강조가 되니까요.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아셨습니까? 오케이, 요거 약간 정리하고 문제 가겠습니다. 문제하기 앞서서 한 개만 더 참고로 얘기를 할게. 자, 뭐냐면 등비 수열의 재구성이라는 내용인데요. 이게 약간 뭐 어려워할 수 있어. 처음 배울 때는. 잘 들어봐. 자, 무슨 얘기라면 AN이 등 비수열이래. 특히 공비는 R1이라고 둘게. 또 BN이라는 어떤 수열이 있는데 얘도 등비 수열이야. 공비는 R2예요. 자, 이럴 때 잘 들어보세요. 만약에 수열을 만들었는데 선생님이 AN이랑 BN을 곱한 걸 새로운 수열로 만들었어요. 자, 이거는 그냥 예로 들면 그냥 이제 하면 헷갈리니까 예를 계속 들어볼게. AN이라는 수열은 1, 2, 4, 8 이렇게 가는 공비가 얼마? 2인 그런 수열을 만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자,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3분의 1, 그 다음에 1, 3, 3의 제곱이라는 수를 만들었지. 그 말은 얘 공비 얼마라는 얘기야? 3으로 잡아봤습니다. 괜찮으세요? 자, 첫 번째 얘기는 뭐냐면 이 수열을 똑같은 둘 다 이제 등비 수열이라는 건 똑같죠. 아무튼 등비 수열을 곱해서 새로운 수열을 만들었다는 얘기야. 그 말은 이 수열의 첫 번째 항은 뭐겠어? A1, B1이라는 얘기겠지. 두 번째 항은 A2, B2라는 얘기겠지. 세 번째 항은 A3, B3 이런 식으로 나간다는 얘기지. 그럼 A1, B1 사실 두 개 곱한 거 맞아? 그럼 얼마야? 1 곱하기 3분의 1 맞지? 두 번째 항은 2 곱하기 1이죠? 세 번째 항은요? 4 곱하기 3으로 간단 말이야.
자, 근데 잘 생각을 해봐. 이거 3분의 1이지? 이거 2지? 이거는 10이잖아. 괜찮아? 이거 3분의 1이고 곱하면 이거는 2니까 2고요. 얘는요? 12잖아. 잘 본 공비가 얼마? 6인? 또 등비 수열이 나타난 거 보이세요? 근데 왜 하필이면 이렇게 됐을까? 라고 생각을 해보면 다음과 같다는 얘기입니다. 자, 애초에 이 앞에 있는 A, 1, 2, 3가 다 공비가 얼마였어? 공비 얼마였어? 2였죠? 네. 공비 애초에 2였죠? 자, 근데 뒤에 이제 있는 B1, B2, B3가 공비가 얼마였어? 3이었지.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곱해서 만든 수열은 공비가 총 무엇이 나올 수밖에 없어? 6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자, 따라서 하고 싶은 말은 다음과 같아. 등비 수열을 곱해서 만든 새로운 수열은요, 여전히 등비 수열이시고요. 공비는 얼마일 수밖에 없다는 거야? 애초에 있던 두 수열의 각자 공비 R1, R2의 곱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라는 것이 당연하다는 얘기예요. 이걸 좀 더 확장시키면요. 만약에 어떤 수열의 등비 수열 AN이 있다 쳐봐. 그럼 얘를 만약에 제곱을 한 놈을 새로운 수열로 만들어 버리잖아. 이렇게 쓰죠, 보통은. 괜찮으세요? 자, 이렇게 되면요. 얘 또한 마찬가지. 초항은 A1 제곱, 두 번째 항은 A2 제곱, 세 번째 항은 A3의 제곱이겠죠. 자, 그러면 얘가 애초에 이게 A2 자체가 A1에 R 한번 곱한 건데 전체 제곱되는 거 뭐야? A3는 뭐야? A1에 R 두 번 곱한 거지. 왜냐면 한 칸, 두 칸 옮겨온 거니까. 한 칸 갈 때마다 곱하기 한 번씩 해주는 거잖아. 근데 이 전체 몇 제곱? 제곱이 되니까 어떻게 돼? 공비가? 이 전체를 하나의 수열로 보게 되면은 공비 자체가 R1에 제곱되죠. 왜냐 여기 R에 이제 제곱된 거 보이죠? 여기 R 사승되는 거 보니까 또 공비는 얼마야? 여기서 여기로 갈 때? R의 제곱이 되는 거 보이시죠? 따라서 마찬가지로 어떤 등비 수열을 제곱해서 수열을 만들면 그 놈도 등비고요. 공비는 얼마여야 된다? 원래 있던 놈의 공비의 제곱이 된다. 라는 얘기를 할 수 있다 이거지. 이런 형태의 되게 다양하게 만들 수 있겠지. 마찬가지야. 마지막 한 번만. 이번에 AN과 BN을 나눠가지고 그 비율을 갖고 수열을 만들면 마찬가지 논리로 이들은 등비를 이루게 되겠고 공비는 얼마가 되겠다? 원래 있던 그 두 수의 공비의 비율 자체가 새로운 수열의 공비가 된다는 걸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나 이건 언제? 원래 등비던 놈들을 곱하거나 나누었을 때만 일어나는 것이죠. 빼거나 더하시면 안 돼요. 이게 안 생깁니다. 그렇죠? 그거 좀 염두에 두시면 되죠. 그렇죠? 애초에 등비 수열이 어떤 연산과 매우 연관이 깊은 거야? 곱하기 나눗셈과 연관이 깊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정리하고 그 다음에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 추가 설명을 좀 하면 다음과 같다 이 말이야. 자, 무슨 얘기냐면 쓱쓱쓱 해버려. 자, A1이 1이고 그 다음이 두 번째 항 2고 그 다음이 4고 그 다음에 8인 이런 어떤 수열은 AN이라 치우자. 근데 AN을 제곱한 것을 수열로 만들었다는 얘기는 초항은 1의 제곱, 두 번째 항은 2의 제곱, 세 번째 항은 4의 제곱, 근데 8의 제곱을 수열로 만들었다는 얘기야. 자, 근데 1의 제곱은 1 곱하기 1이지. 2의 제곱은 2 곱하기 2지. 4의 제곱은 4 곱하기 4 아니야? 8의 제곱은 8 곱하기 8이잖아. 자, 그럴 때 애초에 이 하나씩 즉 AN 자체가 공비가 얼마였어요? 2씩 커졌어. 곱하기 2씩 했던 거지. 근데 뒤에 있는 놈도 똑같이 공비 얼마였지? 공비 2씩 커지는 거 보이세요? 그러면 이 하나를 이 전체를 계산한 거 전체를 하나의 수열로 볼 때요. 총 얼마씩 커진 거야? 여기 2씩 커지고 여기 2씩 커지니까 곱해서 총 얼마 커지는 거야? 3, 4배가 되는 거야. 원래 공비가 R이 2였거든? 근데 그게 새로운 수열로 정의되면서 R의 제곱, 공비의 제곱이 바로 새로운 공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아래 것을 좀 더 설명해 보면요. 자, 일단 AN과 BN이 등비 수열이야. 자, 그러면 초항을 뭐로 두겠다는 거야, 이 수열은? B1분의 A1. 두 번째 항은
B2분의 A2. 세 번째 항은 B3분의 A3를 새로운 수열로 두겠다. 자, 근데 애초에 A2랑 B2가 등비수열이기 때문에 그렇게 쓰면 안 돼. B2 대신에 B1 곱하기 R, R2 하고요. A2는 A1 곱하기 R1. 얘는 어떻게 하면 돼? B1 곱하기 R2 제곱. 얘는 A1 곱하기 R1의 제곱. 이렇게 만들면 되거든요. 그러면 하나의 수열로 보라고, 전체를. 그러면 두 번째 항은 어떻게 돼? 앞항에다가 뭘 곱한 거야? R2분의 R1 곱한 거겠지. 그리고 마찬가지지. 이 세 번째 항은 어떻게 됩니까? 앞항에다가 뭘 곱한 거였어? R2분의 R1을 곱해야 세 번째 항이 나오겠지. 따라서 하고 싶은 말은요. 등비 수열을 나눠서 새로운 수열을 설정하면 이 새롭게 만들어진 수열 또한 등비 수열이 되고, 또 공비는 애초에 있던 Bn이 공비를 R2로 갖고 An이 공비를 R1로 가지면 이들의 비율이 새로운 이제 공비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일단 한번 정리를 해 보세요. 자, 문제에서 관찰합시다. 자, 등비수열에 대한 얘기인데, 자, 등비수열을 이렇게 줬지. 몇 개의 항들을 주고 나서 마이너스 972가 몇 번째 항인지 구하래. 이 풀이 방법이 두 개가 있거든. 첫 번째는 뭐냐면, 이게 사실 첫 번째 방법으로 다들 해. 학교 선생님들도 많이 할 거야. 바로 등비수열을 일반항으로 푸는 겁니다. 자, 근데 이게 별로 좋아하는 방법 아니야. 선생님은 사실은 두 번째 방법 훨씬 선호하시거든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풀 건데, 그냥 정의대로 하시는 거야. 자, 무슨 말인지 한번 봅시다. 자, 일단 일반항을 구하기 위하면, 자, 일반항을 구하려면 반드시 두 개를 구해야 돼요. 첫 번째 항과 공비를 구하시면 되거든요. 첫 번째 항은 손쉽게 주어져 있죠. 4라고. 공비는 얼마야? 마이너스 3인 건 보이시죠? 자, 그럼 일반항 AN 어떻게 돼? 4 초항 곱하기 공비의 항의 개수에다 1 뺀 거, 이렇게 된 거 맞지?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구하려는 972를 자, 분해를 하시는 건데요. 요 앞에 초항 4 보이죠? 그러니까 4 곱하기로 일단 만드는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 972를요, 4로 나누셔야 됩니다. 그러면 2, 4, 8, 마이너스 17, 4, 4, 16 하면은, 자, 일단 플러스 갖고 이제 계산합시다. 그죠? 근데 나중에 마이너스 붙이면 되는 거니까요. 자, 그래서 1, 12. 정확히 243이라는 거 알아. 근데 아까 마이너스가 있었지? 근데 243은 너의 눈에는 81 곱하기 3에 마이너스 붙인 거 맞아? 81은 뭐 곱하기 뭐죠? 9 곱하기 9인 거 맞죠? 9는 3의 제곱인 거 맞지? 그 3의 제곱 두 번 곱한 거니까 3의 4승이야. 근데 여기 3하면 더 곱해져 있으니까 이게 얼마란 거 알아? 마이너스 3 전체의 5제곱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비 R은 얼마였던 것이죠? 마이너스 3이었고요. 그거 여기 나와 있네요. 제기랄, 그죠? 이 지수가 지금 얼마였던 거지? 5였던 거죠? 근데 지수는 항상 항의 개수보다 한 개 적은 것이죠? 그래서 몇 번째 항이라는 거 알아? 몇 번째 N은 여섯 번째 항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여섯 번째 항밖에 안 됐는데 마이너스 972나 되잖아? 보시는 바와 같이 등비 수열은 급격하게 커집니다. 급격하게요. 그렇죠?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좀 정의대로 하는 게 좀 의미가 없겠다. 그냥 이렇게 푸시면 되겠어요. 이 문제만큼은요. 아시죠? 자, 지금 일단 해 보시죠. 형태를 맞추면 됩니다. 이렇게. 자, 공비 주어졌죠? 그리고 여섯 번째 항 주어졌죠? 첫째 항 구하라는데, 이 문제야말로 이거야. 첫 번째 일반항으로 풀 수 있죠? 자, 일단 해볼게요. 일반항을 구하려면 초항과 공비 알아야 돼요. 초항을 모르고 공비 줬지, 지금? 그 상태에서, 자, 여섯 번째 항, A6, 마이너스 160을 줬다. 자, 그럼 보통은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한단 말이지. A에는, 초항 잘 몰라, A1이고요. 공비가 마이너스 2에, 항의 개수보다 하나 적다. 이렇게 쓰시는 거고요. 근데 N이 6일 때죠? 대입. 그럼 A6은 얼마야? 초항.
A1 잘 모름. 마이너스 2의 마스 5승이다. 자, 근데 이게 160이다 이 말이죠. 자, 그럼 일단 얘를 거듭수로 바꿔야 되는데 마이너스 16 곱하기 10인 거 뭐야? 아, 왜? 16이 2에 4승인 거 누구나 알고 있지 이렇게. 괜찮니? 곱하기 뒤에 뭐 있어? 2 곱하기 5니까요. 얘를 2의 거듭수로 만들기가 용이하는 거죠. 자, 그러면 5 곱하기 사실상 마이너스 2의 맞음 5제곱하면 정확히 얘랑 같지? 괜찮습니까? 아, 왜요? 지금 지수를 마이너스 5로 맞추게. 그럼 딱 맞아 떨어지죠. 그치? 따라서 A1이 뭐 5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해됐죠, 지금? 그래서, 뭐,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이 친구들 사실은요. 그쵸? 그래서 열심히 살자. 뭐 이런 얘기입니다. 괜찮아요? 해보시죠. 자, 다음 문제 갑시다잉. 자, n번장이 얼씨구인 등비수열이야. 자, 여기 잘 보세요. 이거 등비수열의 일반항의 형태인데, 등비수열의 일반항의 형태는 A1 곱하기 공비에, 잘 들으세요. 항의 번호가 n이지. 그러면 지수는 n 빼기 1이어야 돼. 반드시 이걸 맞춰줘야 된다는 거야. 그쵸? 요거 기준점 가지고, 자, n번째 항이 이렇게 되겠지? an이, 자, 문제풀이 여기서부터는 an이 3 곱하기 2에 1 빼기 2n이지. 지수를 무조건 뭘로 맞춰야 돼? n 빼기 1로 맞춰야 돼, 이거. 근데 지금 2n 1 빼기 2n이 되겠지? 이건 일반항 꼴이 아니란 말이야. 자, 그래서 n 빼기 1로 맞춰야 돼. 그럼 일단은 좀 1 없애버린다, 일단. 그럼 얘들아, 지수에 1이 있다는 거는 이거 3 곱하기 2에 마이너스 2n승 곱하기 2인 건 알아? 2n승 이렇게? 괜찮아?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쓱 곱해지니까 6 곱하기 5. 자, 그 다음에 지수 법칙에 따라서요. 이거 마이너스 2승에 n승 되는 거 괜찮니? 자, 그리고 참고입니다. 참고입니다. 참고해요. 어떤 수, p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것을 마이너스 1승은요. 사실상 p분의 1승입니다. 기억하세요. 이게 그냥 이렇게 알아두세요. 지금 교과 과정이 바뀐 게 이 책에 적용이 안 돼서 그래. 자, 그 다음에 p의 마이너스 2승이라는 것은요. p의 제곱의 마이너스 1승이고요. 마이너스 1승이라는 건 역수입니다. p 제곱분의 1입니다. 아셨습니까? 이거를 염두에 두신다면 얘 말 뜻이 뭐야? 6 곱하기 2의 제곱은 4지. 그것의 역수를 의미하는 거. 즉 4분의 1의 n승을 의미하는 겁니다. 괜찮으세요? 자, 근데 우리가 해야 되는 건 n 빼기 1승이라며.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참고 2에 5승이 있다. 그럼 2에 4승으로 만들려면 앞에 2가 하나 띄어나온 거 맞지? 해봐. 내가 지금 4분의 1에 n 빼기 1승으로 만들고 싶거든? 그 말은 n에 비교해서 곱해져 있는 수의 개수 하나 줄어들었다는 얘기는 앞으로 빼줬다는 얘기야. 4분의 1 이렇게 한번. 근데 앞에 6이 있었지. 최종 결과 2분의 3에 4분의 1에 제곱, n 빼기 1제곱입니다. 따라서 초항이 얼마야? A1은 2분의 3인 걸 알고요. 그 다음에 공비 R은 얼마야? 4분의 1인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괜찮으세요?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무조건 이거 n 빼기로 맞추라는 얘기입니다. 보시죠? 근데 얘가 딱 등비수열이라는 걸 보고 알 수 있어. 이게 n 빼기 1이 아니라 하더라도 지수가 n에 대한 1차식이기 때문에 등비수열의 일반항이라 보셔야 됩니다. 아셨나요? 따라서 뭐라고? 지수가 뭐가 되어 있다고? 지수가요. 몇 차식? n에 대한 1차식이잖아. 그럼 뭐라 봐야 돼? 등, 비, 수, 열로 관찰을 하셔야 됩니다. 이 관점이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에요. 지수가 1차식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요. 그래서 이거는 고3까지 갖고 가야 됩니다. 되게 중요한 내용이니까 잠깐 메모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수 갖고 노는 거니까 계산입니다. 사실상. 아시죠? 혹시나 모를까봐 요 얘기 잠깐 넣어준 것 뿐입니다. 아시죠? 자, 렛츠고. 자, 첫째 항과 둘째 항의 합 60이고요. 셋째 항과 넷째 항의 합이 240이다. 자, 요거 잘 보세요. 자, 이거 잘 봐. 있잖아. 어떤 수열이 등비수열이래. 얘가 등비야. 근데 잘 봐. A1과 A2를 더했어.
그리고 A3랑 A4를 더하잖아? 잘 보세요. 근데 애초에 등비 수열이니까 얘 사실 뭐야? A1R과 같아 일단은. 잘 봐. 그리고 자 A3는 있잖아. A1에다가 공비가 몇 번 간 거야? 두 번이니까 사실상 여기다 뭐 곱해준 거니? A1에다가 R을 제곱 곱해서 A3 만든 거 맞지? 자 반면에 A2 있잖아. A4까지 몇 번 더 가야 돼? 항이. 두 번 더 가야 되는 거 맞지? 그러면 이거 A2에다가 R 제곱만 곱한 거 맞지? 그럼 이거 다시 쓰면 이렇게 된 거 맞아? A1R 제곱 더하기 얘는 A2에 R 제곱 되는 거 맞지? 그러면 R 제곱을 묶으면 A1 더하기 A2 되는 거 맞지? 그러면 어떤 결론 얻어낼 수 있어? 두 개씩 묶잖아? 이렇게 두 개씩 묶잖아? 이렇게 두 개 묶고 이렇게 두 개 묶잖아? 등비수열이야. 왜요? 앞항에다가 어떤 거 곱해서 다막 만들었잖아. 이거 앞항이잖아. A1, A2가 앞항이잖아. 여기에다가 R 제곱이라는 거 곱해서 수열을 만들었잖아. 그러니까 어떤 수열이야? 등비 수열인 거야. 이해했습니까? 따라서 두 개씩 묶으면은 공비가 뭐가 되는 거지? 애초에 공비를 R로 뒀다면 AN의 공비가 R 제곱이고요. 초항은 뭐가 돼요? 초항은 A1과 A2의 곱이 되는, 합이 초항이 되는 그런 수열. 등비 수열이 되는 거죠. 하나 더 해봐. 자, 그럼 이렇게 해도 돼?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그 다음에 A4, A5, A6. 이렇게 수열을 만들어 간다 생각해봐. 7, 8, 9. 3개씩 더한 걸 새로운 수열의 초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으로 인정한다 치면 A1에다가 공비 몇 번 곱해야지 A4를? 3번. 마찬가지. A2에다가도 3번 곱해야 A5 되는 거 맞죠? A3에다가 공비 3번 곱해야 A6 되는 거 맞지? 이거 이렇게 되는 거. 따라서 공비 얼마로? 공비가 R의 세제곱이고요. 초항이 A1, A2, A3의 합인 새로운 등비수열이 구성된다는 얘기입니다. 됐죠? 결론은 뭐냐면 등비 합을 일정하게 다시 등비수열을요 일정하게 더한 것을 새로운 수열을 두잖아. 이 말이 좀 어색한가요? 새로운 수열을 두면 그것 또한 뭐가 된다? 등비수열이라는 것이 너무나 자명하다는 얘기입니다. 됐죠? 알아두면 굉장히 이게 유리한 구조가 되거든. 자, 등비수열을 일정하게 더한 거 있죠. 방금 위에 이제 얘에게 맨 위에 건 두 개씩 더한 거고 아니면 세 개씩 더한 거잖아. 괜찮습니까? 자, 그렇게 되면요. 자, 필기를 위해서 이거 필요 없는 건 지워줄게. 이런 것들은요. 여전히 등비수열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괜찮으세요? 자, 이거 정리하세요, 일단. 자, 이거를 전제로 해가지고 이 문제를 풀어봅시다. 초항과 두 번째 합이 60이래요.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 합이 240인 등비수열의 첫 번째 항 공비를 구하라. 자, 문제를 한번 바로 풀어보시면요. 말뜻이 이거죠. 근데 일단은 이게 등비수열인 게 주어져 있어, 문제에서. 등비수열 A를 했으니까. 그럼 A1과 A2를 더한 것. 이게 얼마라고? 60이래며. 자, 그 다음에 A3랑 A4 더한 게 얼마라고? 240인데요.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고. 뭐 곱했어, 여기다? R을 두 번 곱해서 만들었지. 마찬가지로 A2도 R을 두 번 곱해서 만든 거니까 사실 A3랑 A4의 합은요. A1과 A2에다가 곱하기 R 제곱한 것 같습니다. 이 R은 원래 수열 AN의 등비수열, 공비를 말하는 거야. 자, 여기도 뭐 곱해서 만들었니, 이거? 곱하기 4죠? 따라서 R 제곱이 4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괜찮으세요? 그렇고요. 자, 그러면 R은 얼마겠어? 플러스 마이너스 2겠지? 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 다 생각을 해보시는 게 맞습니다. 좋죠. 자, 좋습니다. 자, 근데 아까 A1과 A2의 합이 60이라며. 근데 A2도, AN 자체가 등비수열이니까 A1에다 공비 한 번 곱한 거 맞지? 자, 그러면 말뜻이 뭐야? R이 2라면 어떻게 되니? A1 더하기 2A1이 되니까 이게 3A1 되는 거 맞죠?
자, 그럼 어떻게 돼요? A1은 3A1이 60이라는 얘기니까 A1이 20이라는 얘기입니다. 괜찮으세요? 그러니까 이제 다 끝났죠? 첫째 항은 공비 구하라고 했으니까. 근데 이거는 첫 번째 어느 때 그런 거야? 이때 첫 번째 이거 공비가 플러스 1, 그죠? 마이너스 2일 때 한번 해보실까요? 자, 두 번째야. 만약 공비가 마이너스 2면 여기서 다시 여기서 적용해보는 거야. A1에다가 공비가 마이너스 2면 마이너스 2A1이겠지. 그러면 계산하면 마이너스 A1이겠죠. 괜찮으세요? 이게 얼마라고? 60이라고요. 괜찮으십니까? 따라서 A1이 얼마여야 돼? 마이너스 60이 되고요. 공비의 R은요, 마이너스 2가 돼야 됩니다. 괜찮으신가요? 그런데 이게 약간 얘가 좀 어색해서 한번 더 보면 A1이 마이너스 60이라는 얘기는 두 번째 항은 120이라는 얘기지? 두 개 더하면 60 되는 거 맞지? 그 다음에 공비가 마이너스 2라는 얘기는 세 번째 항은 마이너스 240이고요. 그 다음 항은 곱하기 또 마이너스 2를 해서 480이라는 거 맞죠? 더하시면 어떻게 돼요? 합이 240, 얘 합은 60 나온 거 맞죠? 정확히 맞아 떨어 들어가기 때문에 얘도 답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얘도 답이고요. 얘는 공비가 2일 대로 잡은 것이죠. 그래서 두 가지 다 답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문제에서. 하고 싶은 말은 두 개씩 묶어서 합한 거 AN이 등비였으면 그놈도 등비다. 이런 얘기입니다. 괜찮으시죠? 자, 지금 해보세요. 자, 수열이 쭉 주어져 있는데요. 구하라는 값은 일단 등비 수열이라는 게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구하라는 값은요. A1과 A10의 곱을 구하라 그랬는데요. 자, 등비 수열은요. 구조적 특징이 대칭성 뭘 간다 그랬다고? 맨 앞과 맨 뒤의 곱은요. 어떻다고? 일정하다고. 뭐의 제곱으로? 가운데 제곱으로 일정하다는 게 바로 대칭성이었고요. 그게 등비 중한 개념이었다. 이게. 자, 그러면 그렇다는 얘기는 2랑 20 이게 총항이거든 지금. 그리고 20 이 둘의 곱과 A1과 A10의 곱, A2랑 A9의 곱 항상 일정하다는 얘기야. 여기 어딘가 가운데 항이 있겠지. 그놈의 제곱. 근데 물은 거는 그냥 A1과 A10의 곱만 물었잖아. 그러면 맨 끝에 있는 두 개의 곱 사실과 같겠지. 그치 않나? 이것만 알면 답은 그냥 사실입니다. 아셨죠?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야. 선생님 얘가 초항이잖아요. 그러니까 A1 여기 있는데 좋아. 이걸 BN으로 두자. 그럼 B1은 2고 얘는 여기 10개 있는데 12개죠? 그럼 B12겠지. 그게 20인데 등비수열이니까 B1 곱하기 공비의 11승이고 여기다 2를 대입하니까 그래 20이 2 곱하기 R의 11승이니까 약분해서 R의 11승이 10이구나 이렇게 계산해버리면 완전 골로 가버린다는 얘기야. 이해됐죠? 즉 문제 출제 의도를 전혀 빗나간 풀이가 되니까 헤매게 된다면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등비 중앙 대칭성을 물어보는 걸로 끝나셔야 됩니다. 자, 해보세요. 자, 봅시다. 자, 등비수열 이제 사실 합 전까지 다 배운 거야. 그러니까 그냥 쭉쭉 문제만 풀면 돼. 자, 2부터 2, 4, 8로 늘어나는데 처음으로 500보다 커지는 항을 물었습니다. 자, 일반항 잡아서 할게요. 자, 그러면 초항이 2죠? 곱하기 공비가 지금 2거든? 근데 거기에 항의 번호보다 하나 더 적은 지수를 올리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근데 500보다 커지는 항이다? 500을 쓰시고요. 그거보다 얘가 크다 해서 방정식 푸시면 돼요. 자, 일반적인 방정식 풀이는 할 수 없습니다. 자, 일단 약분, 양변. 자, 그러면 2에 n-1승이 크다. 자, 250보다 크시는 거죠. 자, 근데 2에 8승이 얼마죠? 256이죠. 2의 9승은요? 512고요. 2의 10승이요. 얼마죠? 1024죠? 그러므로 지금 250은 뭐보단 크고 2의 8승보단 크고요. 뭐보단 작다? 2의 9승보다 작으시겠죠? 그럼 최초로 이걸 만족하는 놈은 이 지수가 9일 때겠죠? 괜찮으세요? 그렇구나. 따라서 n-1이 9일 때 최초로 저 부등식을 만족하겠고요. 따라서
최초 n은 10입니다. 가장 작은 n입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n은 항의 번호기 때문에 자연수밖에 못 들어와 지금. 알았죠? 그렇더라. 자, 정리하시죠. 자, 세수가 등비수열을 이룬다는 말에 체킹을 하세요. 자, 보통 세수가 등비수열을 이룰 때요, 이제 세수를 이렇게 두면 불편해요. AR 제곱으로 세수를 두면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이렇게 두지 마시고요. 이렇게 두셔야 됩니다. 가운데를 만약에 A라 두시잖아. 그 공비가 R이면 그것보다 전항은 R분의 A로 두시고요. A보다 다음항은 AR로 두시는 게 제일 편해요. 왜요? 세 개 곱했을 때 R이 약분돼서 문자가 하나만 남지. 그래서 이렇게 두는 거야. 등차 수열에도 비슷한 게 있었죠. 자, 갑시다. 문제풀이에요. 자, 얘랑 얘가 서로 세 점에서 만나는 교점의 x좌표는 바로 연립방정식의 연방의 근이었죠. 자, 그래서 연립방정식 만들어야 됩니다. 바로 세제곱의 x제곱 플러스 x는 연립 k의 세 근이 등비수열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넘기면 x 세제곱에 을시구 절시구 빼기 k는 0의 세근이 바로 등비수열을 이룬다고 했지요. 따라서 세 근을요, r분의 ar로 두시면 되겠고요. k는 뭡니까? 세 근의 곱이죠. 자, k는 따라서 뭐야? 세근 곱해버리면 a의 세제곱입니다. 따라서 문제는 a를 구하는 거예요, 다시. 알았죠? 자, 근데 문자가 두 개지, a랑 r. 근데 어때? 이 두 개 개수 주어졌죠? 좋아. 자, 그러면 2는 얼마죠? 요 앞에 있는 2는 세근의 합이었던 거 기억나십니까? 자, 그 r분의 ar. 자, 여기 1차항의 개수는 두 개씩 곱한 것의 덧셈들이죠. 자, 곱해봅니다. 자, 그러면 1은 이렇게 곱하면은 a제곱, r분의 a제곱. 자, 이렇게 곱하면 a 제곱 r 2를 곱하면은 a 제곱이죠, 그냥? 그렇다. 자, a 제곱 묶어. 그러면 r분의 1, r 1의 합이더라. 자, 등비수열이 왔으니까 계산이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쪼시면 안 돼요. 어떻게 하지 마시고 a로 묶어주지 해도. 그리고 어떻게 돼? r분의 1, r 되시는 거 보이시죠? 잘 보세요. 어떻게 푸신지. 쓱 해서 나눠버립니다. 왜요? 1r r분의 1, 1r r분의 똑같지? 나누면 약분돼 사라집니다. 그래서 슥슥 약분돼 사라지시고요. 자, 2는 자, 위에서 r을 나눴으니까 a분의 1이네. 라는 얘기는 a는 2분의 1이다. k는 얼마다? 세제곱이니까 8분의 1이 답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복잡해 보여도 묶어서 나누고 하면 간단해지는 구조가 생기거든. 중간에 좀 복잡해질 수 있고요. 마지막에 좀 간단해지는 거 없나? 물론 어떤 문제들은 마지막에도 안 간단해져. 더럽게 해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믿음을 좀 가지시고 쭉쭉 가야 됩니다. 그렇죠? 자, 해보세요. 자, 등비중항 간단합니다. 자, 세수가 등비수열을 이룬다면 맨 앞과 맨 뒤에 곱은요, 가운데 거에 제곱 나온다는 아주 간단한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어쩔? 계산하라는 얘기야. 자, 앞뒤 곱하시면 자, 3분의 1은 뽑아내겠고 x 플러스 2 x 빼기 1이죠. 자, 다음 봅시다. 자, 그건 뭐가 같다? 가운데 거의 제곱과 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양변에 3 곱하면 안녕 잘가 3 붙이시고요. 자, 슥 전개하면 x제곱 플러스 x 빼기 2는 자, 3배에 x제곱 빼기 8x 플러스 16인가? 자, 그래서 이거 이제 전개하셔서 푸시면 답이야, 그지? 그러니까 네가 해. 이렇게 되는 것이죠? 2차식을 풀어줄 이유는 없겠죠, 내가. 자, 그래서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등비 중앙 앞뒤의 곱이 가운데 제곱이다. 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항의 개수가 3개가 아니라 5개, 7개여야 되는 똑같다는 얘기야. 10개, 뭐 20개 돼도 상관없어. 자, 그걸 가지고 다음 문제 봅시다. 자, 수열 이 5개짜리가 주어졌는데 얘랑 얘가 그러니까 이렇게 3개, 이렇게 3개가 각각 이 순서로 등비 수열인데 A, B, C 순서로는 등차 수열을 이룬답니다. 그렇죠? 그러면 어쩔 해봐 그냥. 자, 그럼 이렇게 등비 수열을 이룬다는 얘기는 가운데 제곱은 맨 앞과 맨 뒤 곱과 같다.
쓰시고요. 여기서 등비 중앙개념 쓰시면 가운데 제곱이 64 뒤와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A, B, C는 등차라며 등차 중앙 해봅시다. 가운데 2배가 앞과 뒤의 합이다. 물론 2로 나누면 평균 개념이긴 하지만 분모에 뭐가 수가 있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2를 곱해 형태를 쓰겠다 이런 얘기겠죠. 자, 요거 갖고 이제 ABC를 구하라는데 양수라는 조건 주어졌고요. 그 다음에 문자가 3개인데 식도 3개 올라? 이렇게 충분히 풀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됐습니까? 그렇다라는 얘기입니다. 볼까요? 일단은 등비수열은 곱셈, 나눗셈에 대한 사실 파트니까 얘를 나눠버리면 B가 사라지는 거 보이시나요? 그러니까 나눕니다. 자, 그러면 A 다시 자 C 제곱분의 A 제곱 하시면 B 날라가면서 16분의 1 되는 거 보이시죠? 자, 그러면 C분의 A는요, 어차피 다 양수라 했으니까 플러스 나와야 돼. 마이너스 4분의 1 못 나와. 4분의 1이다. 그렇다는 얘기는 4A가 C라는 것도 금방 나오겠죠? 괜찮으세요? 그렇다. 라는 얘기죠. 그런 상태에서요, 얘랑 또 이제 연립을 하셔야겠죠? C 대신에 뭘 대입? 4A 대입하시면 어떻게 돼? 5A랑 2B 이런 관계를 얻을 수 있겠습니다. 됐나요? 그렇군. 자, 근데 2배 하면은 4B 만드네? 아, 왜요? 여기 4B 있으니까 연립하려면. 4B는 얼마입니까? 2배 하면 10A죠? 자, 10A가 뭐랑 같다고 또? A제곱 같다 그랬죠? 따라서요, 계산을 하시면 A제곱 빼기 10A는 얼마? 0이다. A를 묶으면요, A 빼기 10은 0이다. A는 얼마? 0이거나 11, A는 10이죠? 그렇다. 라는 거 알아요? 오케이? 왜요? 0일 수도 있지만, 급풍분. 자, A가 0일 수도 있지만, 양수라는 조건 때문에, 안 됩니다. 그죠? A는 10입니다. 자, 그렇구나. A가 10이면, 여기다 10 대입하면 C도 나오죠? 40인가요? 그리고 A랑 C의 합이, B의 2배는, 그렇죠? 얼마나 그러면? 50이니까 25인가요? B는? 그래서 구할 수 있도록 정리가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럼 이 문제 이제 풀고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등비수열의 합을 하겠습니다.